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절세, 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투자의 주인공은요,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 말고도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죠.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공채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의 종류는 많지만 오늘은 이 채권 나중에 원금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가장 안정적인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되셨죠. 자, 국채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채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제 국고채권이 거의 모든 국채를 대변을 합니다. 이 국고채권 외에도 재정증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민주택채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채는 국고채권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고채권은 만기가 좀 다양합니다. 제일 짧은 거는요, 2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만기가 있습니다. 50년 만기도 있다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도 전 세계에 몇 나라 없고요. 이건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들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년 만기 국채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50년 만기 국채를 소유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긴 만기가 30년 아니면 20년 만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채는요, 이자를 1년에 2번 줍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2번 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국채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이 바로 국채입니다만, 글로벌하게 봐도 우리나라는 매우 우량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등급으로는요,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랑 같은 등급이고요.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나라보다도 한 등급이 높습니다. S&P, 스탠다드 푸어스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아부다비, 아일랜드 등과 우리나라가 동급이고요. 일본, 중국보다 2등급 위에 있습니다.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역시 중국, 일본보다 위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놓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안정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은 당연히 만기 시점에는 원금이 보장이 될 뿐더러 고정적인 현금 흐름, 즉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만기 전에도 얼마든지 중도의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중간에 팔아서 내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왠지 채권은 만기까지 꼭 가져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국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금융권업 안에서는요, 국채를 현찰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국채는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주식은 장내 거래,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장내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오늘 매도 체결이 되면 다음 영업일에 매도 금액이 들어옵니다. 내 계좌로.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하는 국채는 장외 거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외 거래는 대부분 거래하는 그 증권회사가 그 국채를 사주고요, 고객이 국채를 사려고 하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 국채를 팔아야 되겠어요. 만기가 아직 25년 남았어요. 그래도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는 그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면 돈을 언제 받을까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보다도 유동성이 더 확보가 되어 있다, 더 풍부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수익성입니다. 과연 내가 채권을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언제나 수익성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10년 남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국채를 샀을 때 금리는 예를 들면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 나오는 국채를 가지고 있고 이 국채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금액 1,000만 원에 그대로 팔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에 아무도 이 국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왜 그러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미 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무려 10%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새로 구하면 10% 금리의 채권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파는 채권은 5%입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이 현실을 깨닫고 저는 제가 팔려고 하는 이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야죠. 그래야 사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85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850만 원 주고 산 분은 850만 원의 5%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도 1,000만 원의 5%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 때도 8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해서 사신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칙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한국, 전 세계가 같이 금리를 올립니다. 채권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그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자, 5% 나오는 국채를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거 사실 뿐 했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시장 금리가 변했는데 이번에는 내려간 겁니다. 1%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가 나오는 제 채권은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가뜩이나 국채인데요. 그러면 제 생각이 달라지겠죠. 1,000만 원에 안 팝니다. 네, 이번에는 가격을 올려서 1,150만 원에 팔아도 팔릴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왔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채권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시장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라면 채권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예측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채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만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채권으로만 이루어진 펀드 중에서 만기를 가장 짧게 유지하는 게 바로 MMF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죠. 이 머니마켓 펀드인 MMF는요, 규정상 잔존 만기가 겨우 75일 이내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즉, 금리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거의 하락하지 않습니다. 2022년, 2023년 이때 MMF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값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채권값이 올라갔는데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영향을 오랫동안 길게 받으면 좋겠네요.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만기가 긴 채권. 요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듀레이션이 짧으면 금리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출이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는 내려가기 마련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국채 가격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채를 사되 어떤 국채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만기가 긴 국채를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닌데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런 분은 채권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장기 국채를 사시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절세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무슨 세금을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식도요, 이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요.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소액주주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 거래를 할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채권은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예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런 세금을 매겨라라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단 누가 투자했을 때?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했을 때. 채권이니까 국내 채권도 과세하지 않고요. 해외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건 뭐 예금, 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 이자 소득세를 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버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개인이 아닌 펀드 안에서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둔 부분은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는 국채를 펀드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증권회사에 가서 직접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2025년 4월까지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국채는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 잔액이 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약 173조 원이었는데요. 2025년 4월 30일에는요, 245조가 넘는 국고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국고채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개인 투자용 국채.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요, 일반 국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한된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1인 1계좌고요. 개인이 1년에 2억 원까지만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요. 처음 발행할 때는 10년물, 20년물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5년물이 추가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5년물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를 1년에 2번 지급하지 않고 복리로 계속 쌓아뒀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리채입니다. 보통 이자를 그때그때 주는 것을 이제 이표채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복리채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없습니다. 매매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증여도 불가능합니다. 상속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활용해서 나는 수익을 내야 되겠어 하는 분에게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높은 금리를 나는 5년, 10년, 20년 고정시키겠어. 나는 20년 후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받겠어. 난 그게 더 좋아
하시는 분에게는 이 개인 투자형 국채가 매력적입니다. 원금 2억 원까지는요, 이자 소득세 14%를 분리과세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순수하게 노후 대비를 하겠다든지 또는 자녀 학자금 용도, 이런 용도로는 추천할 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금리 하락기에 매매 차익을 비과세로 거두겠어 하시는 분은 이 개인 투자용 국채 말고 일반적인 국고채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좀 다뤄봤습니다.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 금리 하락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